잠시 후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가 열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 막루에 서서 삼각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국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오늘 이제 바로 전승절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위기도 고조돼 있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도 있습니다. 워낙 그 안전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많은 통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의 첨단 무기들이 공개될 텐데 어떤 무기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세요? 중국이 가장 최근에 개최했던 열병식은 2019년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했던 열병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열병식에 선보이는 무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중국선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6년 전 열병식 이후에 개발된 최첨단 무기다라는 점을 중국 정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무기의 그 특징을 들여다보면 미군의 그 무기 체제를 겨냥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한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대표적인 거로 보이고요. 네. 그 또 다른 특징은 육해공 등 모든 영역에서 그 무인기 무기 체제를 대량 선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고, 그리고 또 스텔스 기능을 갖춘 공격용 드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인데 방중에 나선 의도 뭘까요? 그 여러 가지의 이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저는 제일 첫 번째는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하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미일이 그 삼각 공조를 강화하면서 대북 압력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 한미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을 뒷배로 두고 싶은 그런 강력한 염원이 아마 이번 그 방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의 경제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러시아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방중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지금 얘기 나오는 안러 경중,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이런 어떤 스탠스의 일종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안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는데요. 네. 북한의 그 안보는 러시아가 있다고 해서 다 보장되는 게 아니고 만일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중국일 겁니다. 네. 가장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지정학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보장해 주지 않는 북한의 안보가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저는 그건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보든 경제든 중국이 이 북한에 갖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에 대한 중국 현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중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굉장히 베일에 쌓였던 인물이고 네. 또 잘 공개적성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에 이제
다자 무대에 처음으로 이게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자 과연 왜 그랬을까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아마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 돌이켜 보면 금년 5월달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그 똑같은 전승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푸틴이 김정은을 초청을 했거든요. 네. 초청을 했는데 그때 그 초청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봐라. 러시아와 중국 중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누가 더 큰 것인가를 보여준 것 아니냐 하는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과시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그 방중을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현지에서는 일단 김정은이 깜짝 등장하면서 이 전승절 행사는 시각적으로 강한 효과를 가지면서 흥행에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내부의 이 분위기를 보면 일정 부분 어떤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공허함 같은 것도 느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관심을 가는 부분이 김 위원장의 딸인 주혜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거 후계자 신고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얼마 전 평양에 있었던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하는 그 외교적 행사에도 이제 김주혜가 동행을 했었고, 네. 이번 공식 방문에서도 이제 김주혜 동행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체가 김주혜가 김정은의 후계자임을 중국 측에 자연스럽게 알리려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북한 내에서도 아직 후계자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사전 신고하는 형태로 통보를 한다? 이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보고 보는 신중론도 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시선이 같이 공존하고 있군요. 네네. 이 북중러 3국의 연대, 신냉전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중국이 그 전략적으로 뭐를 추구하려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일단 중국은 자국이 중심이 돼서 북한, 러시아와 함께 3국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 대외 전략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유럽부터 강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또 북한은 또 핵미사일 문제로 미국, 유럽, 한국, 일본도 할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인데 네. 중국이 이들 국가들과 같은 대우를 이루어서 연대를 하는 게 과연 중국의 그 대외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 때문에 중국이 그 미국이나 유럽, 한국, 일본 등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립각을 세워야 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을 하느냐. 그 점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북중러 3국이 연대하는 것 특히 이제 신냉전으로 이걸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도 원치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북중러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푸틴과 김정은 간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삼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담을 갖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방중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사전에 방중한 거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그것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만나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북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고 푸틴과도 만나고 이런 다장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자신의 그 입지를 공고히 해두려는 사전 포석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올해 내에 성사될 것이냐 하는 여부는 좀 별다른 문제인데요. 네. 저는 이제 미국이 북한에 어떤 카드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일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국교 수립까지 해준다면 그런 카드를 내민다면 북한도 아마 거부하기 힘들 것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과거 비핵화 협상과 비슷한 수준의 카드를 내민다면 아마 북한이 받기는 힘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장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표단과 조우할 가능성은 좀 어렵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북한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비난을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네네. 북한이 과연 그런 태도를 쉽게 바꿔서 이번 행사장에서 조우하는 형식으로라도 만나려 할까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희령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